안녕하세요, 어머님들. 국풍이천 초중등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영 부장입니다. 어머님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고 보이시나요? 네, 혹시 안 되시면 채팅창이나 단톡방에 안 된다고 올려주심 저희 지원팀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다니고 있던 학원을 멈추신 분도 계실 거고 꾸준히 잘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초중일까지는 시험이 없는 학년이라 중학교 2학년 이후에 자녀를 둔 어머님들보다는 학습에 대한 부담이 적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벌어지는 공부의 갭을 메우려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 학원은 꾸준히 오고 있는 학생과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 이후에 다시 학습을 시작했을 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어머님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순서는요. 화상 아카데미 설명과 초중일 프로그램 안내, 그리고 독서 프로그램 및 리딩 국어와 리딩 영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프로모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단톡방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설명회가 끝나기 전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20% 할인을 3개월까지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다 듣고 등록을 하시더라도 설명회 할인 10%를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등록 의사가 혹시 생기시면요. 채팅방이나 단톡방에 학생 이름과 학교를 올려주신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화상 아카데미에 대해서 중계관 원장님이신 홍기상 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풍이천 중계관 원장 홍기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아카데미, 코스 화상 아카데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머님들께서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아이들이 개학이 연기가 되면서 학습 상태가 굉장히 불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이제 학습 상태를 점검하는 그리고 발전시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아카데미와 온라인 아카데미의 단점을 모두 버리고 하이브리드 아카데미, 코스 화상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이브리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엔 오프라인 강의를 바탕으로 온라인 SLS, 화상 피드백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화상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거리라든지 시간이 안 되거나 집이 멀어가지고 오지 못했던 아이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대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같이 좀 사회적 이슈 때문에 좀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는 상태에서는 코스 화상 아카데미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 화상 아카데미는 온라인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SLS 시스템, 그 다음에 화상 피드백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온라인 강의도 인강으로 해가지고 여러 형태의 인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아이들이 온라인 강의나 화상 피드백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실시간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녹화된 문제풀이 영상 같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실시간 화상 아카데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온라인 아카데미랑은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 화상 아카데미의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SLS 인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2단계로 교재 학습을 하게 되고요. 3단계로 화상 피드백 수업, 4단계로 온라인 과제 학습을 통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총 4단계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단계 안에서 SLS 인강학습과 교재학습 모두 실시간 인강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 국풍이천은 굉장히 많은 강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대 국어 강사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간별로 어떠한 시간표도 가능하고요. 게다가 영어와 수학까지도 저희가 이제 화상 강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자, 하이브리드 코스 화상 아카데미의 특징에서 현장 강의와 인강입니다. 인강의 형태는 총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강의 줄여서 현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념 강의, 그죠? 어려운 지문에 대한 개념 강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풀이 강의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 강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자심차게 내놓는 화상 강의가 있겠죠. 이 화상 강의는 실시간 강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강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듯이 옆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타이핑을 치시던 이렇게 펜슬로 쓰던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실시간 소통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풍아 뭐가 궁금하니 하면서 이렇게 국풍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코스 화상 아카데미를 접한 아이들은 다양한 인강 콘텐츠에도 굉장히 한번 감탄을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이 화상 수업에도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고, 거의 100% 가까운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제 SLS라고 하는 굉장히 진보된 문제 은행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SLS에 무려 130만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화상 아카데미의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클리닉입니다. 이게 이제 화상 피드백인데, 이 화상 피드백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죠. 이게 선생님이시고 이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직접 선택지 같은 것들 이렇게 강조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 틀린 문제들을 다 일일이 찝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을 위한 또 진단평가도 있는데요. 이게 좀 뒤에서 SLS 보면서 좀 자세하게 다루긴 하겠지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서 아이들이 긴장을 놓치지 않는, 그렇죠? 긴장을 놓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긴장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점수를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자기는 잘해요. 점수가 높습니다. 나쁘지 않은 점수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 문법 부분이 거의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 문법 부분이 틀린 것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1대1로 또 문법 클리닉 같은 거, 그렇죠?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코스 아카데미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이브리드 코스 화상 아카데미에서 또 이제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실시간으로 또 그리고 다수의 강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화상 내신 국어 수업이 가능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인강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대부분이 수능 강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수능 강의뿐만 아니고 이런 내신 수업조차도 화상을 통해서 다 진행된다는 거. 1대1 수업 더 좋습니다. 아이에게 더 신경 써줄 수 있어요. 화상 1대1 수업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이 아무리 먼 거리, 그리고 소규모 학교라고 해도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께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의 학습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코스 화상 아카데미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님들께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 온라인 인강, 온라인 SLS, 화상 피드백, 이것이 있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저희 국풍 유치원과 한번 인연을 맺으신다면 화상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들 잘 들으셨죠?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일방적인 수업이 인간과는 많이 차별화된 수업인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화상 수업은 관리가 조금 철저하게 진행이 됩니다. 수업 후에 문자 발송 및 수업 피드백은 물론 다음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학생들의 학습 진행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체크가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초중1 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계관 초중등 팀장님이신 송용창 팀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순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살펴보면 내신과 국어 실력의 상관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후에 내신이라고 하는 게 대입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후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입을 위해서 어떤 수업, 정규 수업과 내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커리큘럼을 안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내신과 국어 실력의 상관관계를 보자면, 자, 내신 문제를 먼저 보았을 때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전적인 어휘의 의미,
어휘의 사전적인 의미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에서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날개라고 해서 좌측 또는 우측에다가 어휘의 뜻을 풀이를 해줍니다. 그 풀이를 해준 걸 보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죠.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거 시험 나오니까 외워 라고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외우죠. 암기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어 실력을 보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시간을 들였느냐, 얼마나 잘 외웠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중등 내신과 다르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맥상의 의미를 찾아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맥상의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 글을 읽고 그래서 이 단어가 뜻하는 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추론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고력, 국어 실력이라고 하는 건 글을 읽고 그걸 파악하는 능력과 그걸 활용하는 능력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등 내신과 국어 실력이 모의고사가 다르고요. 또 중등 내신 A등급 받았다고 단순히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국어 실력 최고네, 준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왜? A등급 33.2%입니다. 자, 이게 비율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절대평가로 90점만 넘으면 A등급을 주는 거예요. 다 90점 넘으면 100%가 A등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높으면 40%까지 A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이 A등급이란 얘기죠. 그런데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1등급이 어떻게 되죠? 4%입니다. 100명 중에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또 100명 중에 4명이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자, 수능 응시자 수가 45,000명이 줄었어요. 45,000명이 줄었다는 얘기는 1등급의 인원도 1,600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1,600명보다 조금 더 많겠네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무슨 일까지 벌어지느냐? 재학생 인원은 5만 명, 5만 2천 명이 줄어드는데 졸업생은 즉 재수생, N수생들은 6,000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졸업생들 어느 대학교 가려고 재수를 할까요? 뭐 울릉대학교 오징어 심리학과 갑니까? 아니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적어도 조금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재수를 합니다. 결국에 얘네들은 1등급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의자 뺏기 싸움에서 어느 정도 의자가 확보된 상태예요. 얘네들은. 결국 그 남은 의자, 몇 개 안 되는 의자 가지고 재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겨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 내신을 잘 봤다라고 해서 고1 올라가서 모의고사 잘 보고 수능 때 국어 잘 보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찍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일찍 준비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만 일찍 준비하고 내신은 필요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 내신이 점점 변화하고 있거든요. 내신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자,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다면 작년부터 15년 개정 교과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사고력을 평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서술형 문제가 늘어났다는 건데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단순히 이제 단어를 암기해서 그 단어를 고지고대로 쓰는 2점짜리 문제뿐만 아니라 자,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문장을 만들고 써내려 나가는 4점, 6점, 많게는 10점짜리 문제도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신이 변화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평가, 수행평가가 있죠. 그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행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물론 점수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국풍이청 강사님들이 여기에다가 다 첨삭을 진행을 해주죠. 그런데 대신 써주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 아무리 글을 첨삭을 잘해줘도 기본 베이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학생들의 기본적인 사고력이 글쓰기에 들어가 있어야지 첨삭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을 조금 미리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고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단계별로 목표를 세워서 국풍이천에서 키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별 목표 중학교 2학년부터 볼게요. 모의고사 첫걸음인데 사실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국어에 대한 기본 개념과 모의고사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독서 논술을 통해서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글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사고력이 커 나갔다면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책 읽을 시간이 없죠. 모의고사에 집중을 해야죠. 모의고사를 풀게 되고 적어도 1년 이상 모의고사를 풀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는 남들보다 1년 더 한 거예요, 모의고사를. 자,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계산을 한다면 고3 되면 어떻게 되죠? 고3 되면 재수생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1년 더 했으니까. 자, 만약에 중2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고3 되면은 삼수생이에요, 실력이. 자, 수능을 그만큼 더 자주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실전 모의고사까지 진행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단계별 목표를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90분 나눠서 논술과 국어를 진행을 하고 국어 시간에 어휘어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크게 이제 디베이트와 독서 논술, 스피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요 골자는 문제를 읽어보고 문제를 파악해봐라. 그러면 문제를 다 파악했지. 이제는 뭘 해라? 그 파악한 문제를 통해서 제시문을 읽어나가라. 제시문을 이해했다면 이제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답안을 작성해봐라. 적어도 문제 한 문제를 풀면서 3번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고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커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어휘어법을 국어 시간에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어휘어법 같은 경우에는 왜 진행을 하느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어휘어법 학생들이 생각보다 어휘력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우리 활자 세대가 아니잖아요. 모두 다 영상을 봅니다. 영상을 보니까 글자를 안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휘력을 어떻게 키워줄까 하고 봤더니 사자성어, 속담, 혼동어휘, 그리고 관용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어휘력이 크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이제 외우고만 끝나느냐? 테스트를 보죠. 테스트를 보고 통과를 못하면 집에를 안 보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자를 쓰진 않습니다. 한자 쓰는 거 물론 도움이 되죠. 한자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한자어가 파벽비거라고 하는 한자어 중에 파벽이라고 하는 거는 벽을 깨트린다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파자라는 깨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하죠? 파죽지세, 파괴 이런 단어들의 기본적인 의미를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파자가 깨트리다라는 뜻이잖아. 죽자는 뭐야? 대나무 죽자잖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휘어법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개념이 아니라 작품을 보고 그걸 이해하는 레시피를 가지는 겁니다. 자, 보통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사요. 개념 확인을 봅니다. 그리고 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감상을 해요. 이런 시구나 이러고 감상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개념 확인 보면서 문제를 풀어요. 자, 즉 이렇게 공부하면 그 문제는 잘 풀 수 있겠죠. 개념이 바로 나와 있으니까, 시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 개념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시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를 세워주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중등부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잘 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인 문법 실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밭1항이라고 하는 거 중학교 2학년 내신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발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밭1항과 밭7항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실질 형태소가 나오고 니은첨가 나오고 평파열음화, 비음화, 형식 형태소, 구개음화까지.
뭐 이상한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자, 어머님들도 이렇게 이거 보고 혼란스러운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어떨까요? 자녀분들은 한 번도 못 봤던 단어 그 어휘들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내신에서는 이걸 단순히 암기로만 하니까 암기만 하면 되니까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수능 볼 때 이걸 활용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내게 되는데 풀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문법 특강에 목맵니다. 미리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법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국어 시간에. 자, 그리고 이렇게 독서 논술과 국어 실력을 통해서, 국어 수업을 통해서 실력을 조금 증진을 시키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부터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12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2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수업을 하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국어가 완성이 됐나요? 아니죠. 국어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국어 수업이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숙제로 풀어오게 돼요. 실제로 출제됐던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고 그걸 쭉 풀어보면서 모두 다 풀게 되면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성적표가 발송이 되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나 아니면은 그래프를 보고 내가 문학에 약하네 아니면 51% 정답률이 51%인데 내가 맞췄네 나 이 독서 파트는 잘하네 이런 식으로 내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됩니다.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면 학생만 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답률, 진행률을 확인하고 학생에게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인강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풀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조금 단련을 시키죠. 자, 이렇게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내신 수업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우리 국풍 2000의 내신 기간은 4월 1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4월 11일부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자, 1주, 2주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나가게 돼요. 근데 진도를 나가면서 무엇을 하느냐? 평가를 봅니다. 자, 80점 이하 의무 클리닉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머님들 보여드리려고 조금 덜 매운 맛 조금 쉬운 난이도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3주차, 4주차쯤 되면 평가를 계속해서 3, 4주차도 보니까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100문제 주고 그 중에 2개 틀리면은 클리닉이다. 아이들을 남겨놔요. 아이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질수록 모두 같이 높아진다. 점수도 높아진다. 자, 이렇게 클리닉을 잡아가면서 학생들의 기본 개념을 다져주고요. 자, 그리고 3주차, 4주차 때는 국풍 내신 교재 학습, 즉 내신 집필을 통해서 각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문제에 익숙해지고 그 후에 이제 시험 대비 바로 직전이 됐다. 그럼 직전 대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한판 쓰기라고 부릅니다. 칠판 전체를 꽉 채워서 개념들을 다 속속들이 알려줘요. 그러면 학생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모르는 거 한두 가지는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클리닉하고 전날에 단련을 시켜 놓으면 이 학생은 자연스럽게 고득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득점을 받게 되는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제 국풍 2000이 내신에 강하다라는 명성을 얻었는데 자, 내신만 강한 게 아닙니다. 모두 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학생들이 최상위에서 극상위까지 쭉쭉 끌어올려진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극상위까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풍 20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국풍 2000에는 현재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서 고3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는 좋은 입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딩 영어와 리딩 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리딩 국어는요, 체계적인 독서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개인별 레벨에 맞춘 도서를 읽고요.
독서 습관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순서는요. 학생이 먼저 레벨 테스트를 해서 학생에게 맞는 단계의 책을 읽게 합니다. 레벨은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있고요. 각 단계별로 60권에서 100권의 책이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학생이 교실에 와서 먼저 개인 파일로 진도지를 체크하고요. 책의 리뷰를 읽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할 때는 자율도서와 집중독서를 시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독서 진단 평가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가 제대로 책을 읽었는지 10문제 정도 푸는 거죠. 네, 그리고 70점 이상이 되면 어머님에게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독후감을 쓰고 나면 첨삭 지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 별도의 수업으로는요,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리딩 플러스 수업하고 맞춤법 수업이 있습니다. 네, 리딩 영어 같은 경우는요, 리딩 영어도 마찬가지로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학생에게 맞는 단계의 책을 읽게 하는 수업인데요. 책을 읽기 전에 일단 아이가 단어 공부를 먼저 시킵니다. 아이에게 맞는 책에 읽어야 되는 책에 단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단어 공부를 하고 나면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본격적인 책 읽기 활동을 합니다. 책 읽기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과 1대1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1대1 학습은 단계에 따라서 파닉스 수업을 아니면 북토킹을 아니면 라이팅을 북퀴즈를 하게 됩니다. 요 별도의 수업으로는요. 실용 영어의 아이가 이제 말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스피킹 터치 수업하고요. 화상 토킹 수업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들 지금까지 잘 들으셨죠? 코로나란 변수가 없었다면 어머님들, 학생들을 꾸준히 무언가를 시키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습을 멈춘 어머님과 꾸준히 시키고 계신 어머님들은 점점 갭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학습을 멈추셨다고 해서 다른 분도 멈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들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